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0분 딱 넘어가고 있고요. 와,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가운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 피해 좀 많이 받지 않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제 막 그냥 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붓기도 하고 잠깐 또 잠잠해졌다가 다시 쏟아붓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는데요. 잘 좀 이런 시기에는 귀를 기울여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하고 기온은 좀 비슷합니다. 대략 한 25도 지금 되겠네요. 좀 더운 날씨고요. 집에서 잘 때 열대야 현상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낮 기온은 한 3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제와는 날씨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비가 소강 상태예요. 조금 약간 이제 이슬비처럼 조금씩 내리긴 하는데요. 어제만큼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예보 좀 귀 기울여 가면서 여기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참 괜찮아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은 보통이 아니고 좋음 되겠고요. 나름대로 괜찮은 날씨입니다. 와, 근데 오늘도 어제의 그런 공포를 사람들이 많이 좀 느꼈는지 여기 제가 가고 있는 이 경로에 사람들이 없어. 보통 한 10명, 한 10대명씩 있거든요. 이쪽 반대편을 한번 보여드리면 텅 비어 있죠. 지금 길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 걸로 예상을 했는지 사람들 별로 없네요. 그러나 걷는풍부 저는 이 아침 걷기가 하나의 제 일과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시작 그리고 약속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걷는풍부에 있어서는 비바람을 넘어서 아침 걷기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요. 살짝 조정하고 그러니까 방수되는 신발이 이제 방수화들이 있잖아요. 약간 고어텍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발을 신는다고 해도 양말이 젖어버리니 양말 속으로 이제 양말이 물기를 흡수해가지고 신발 자체가 또 젖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제 같은 날씨에는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이거 방수 신발로도 안 되겠구나. 아쿠아 슈즈를 신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아쿠아 슈즈 한번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에는 아예 그냥 아쿠아 슈즈 딱 신고 그냥 맨발로 워터파크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다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간에 앞으로도 비가 어떻게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잘 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또
비 피해 또 더 크게 조심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농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날씨에 따라서 영향받는 그런 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잘 좀 진짜 피해가 없게 그렇게 대처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럴 때는 뭐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시간당 뭐 한 50mm 정도 내린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내릴 걸로 좀 생각하고, 한 100mm 이상 오겠거니 생각하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완비를 해두면 그래도 어떤 피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바람은 좀 여전히 많이 부네요. 오히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시원해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 뉴스에서 좀 봤습니다. 대학교에는 뭐 거기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교직원들이 있겠죠. 교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행정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설 업무, 뭐 도서관에 또 사서 이런 사람들, 직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 학교라는 어떤 공간, 그 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청소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뭐 정규 직원화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정직원으로요. 예전에는 파견 근로자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공간이 넓고 많은 시설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업체에서는 청소하고 또 경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기관이나 업체가 하는 주된 사업은 아니지만, 메인은 아니지만, 어떤 시설이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보안을 위한 경비의 역할, 이런 게 어떤 분야에서든 다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은 다른 데보다는 훨씬 또 넓고요. 관리해야 되는 공간이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예전부터 논란이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렇게 했었죠. 예전에도 저도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을 보면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죠.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뭐 당연히 학교 다니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 학교에서 하는 뭐 행사, 뭐 이벤트 이런 데도 참여를 하지만, 사실은 정작 본부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요. 도서관에서 또 공부를 하고요. 학생회관 같은
시설을 활용도 하고요. 학교를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주변에서 묵묵하게 이제 일하시는 네, 청소 근로자, 청소하시는 네,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막 저 때는 좀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막 화장실 같은 데도 네, 아예 이제 그 화장실 문 앞에 청소 중이라고 써붙여 놓으면 그게 정말 막강한 권한이었거든요. 그때는 좀 웃기기도 했죠. 사실은 아예 그 아주머니가 그냥 거기를 길을 막고 그냥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아예 그냥 뭐 그 화장실을 사용을 하려면 애원을 해야 될 지경이었거든요. 아 이거 좀 쓰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안 돼! 막 이러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겠죠. 네. 학생들의 발언권이 또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 개인주의적인 경향, 그리고 공정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 네,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런 학생들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모 대학교에서 말이죠, 청소 그 근로자들의 집회, 네, 그리고 시위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학생회관이 그 공간이 있는 위치가 바로 중앙도서관 앞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위를 하려면 당연히 그런 특정 이제 소음을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소음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지라도 말이죠, 특정인한테는 단지 소음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당위성, 의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분야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말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학교라는 공간은 그래도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어떤 이 공간 자체의 특성에 맞게 이런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이 말이죠, 그 청소 근로자들한테, 청소 경비 뭐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고소를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라고 있죠. 네. 업무 방해죄를 걸어가지고 고소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착잡하죠. 착잡한 느낌도 듭니다. 이게 참 약간 딜레마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그 지하철이라는 공간 안에서 또 시위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게 좀 듣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 다음에 어떤 대표성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강했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시위를 한 것도 그렇고요, 학생회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다수의 선량한 그런 제3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조용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공간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여기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그 공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지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하고 싶은 일을 제약을 받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학생이 뭐 트라우마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나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 뭐 얼마나 된다고, 아이고 쪼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학교에 대한 어떤 반감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그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한번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학교 다닐 때요, 사실 어떤 소리가 들리냐에 따라서 옆에서 뭐 바스락거리는 그 조금의 소리도 영향을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심지어 옛날에 폰이 어땠습니까? 휴대폰 같은 거 보면 지금은 스마트폰이라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옆에서 버튼을 꾹꾹 누르면 그 버튼 누르는 소리가 좀 신경이 많이 쓰였었거든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게 사실은 학교 자체의 목적에 맞긴 하죠. 다른 소음이 들어오지 않게 강의를 듣고 그냥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청소라든지 경비 분야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은 또 거기는 한편으로 생계를 위한 작업장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도 학생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메시지만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저 그냥 여기서 큰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음을 발생시키려고 나온 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대우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근로자, 노동자들은 그렇게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단체 행동권이죠. 뭐 노동 3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권리, 자유, 이런 가치들을 좀 더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사람의 권리라든지 권리를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의 의무를 좀 폭을 넓힐 필요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당연한 거지만 자기 혼자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관련성이 있고, 내가 좀 더 얻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좀 잃게 되고, 다른 사람을 좀 얻게 해주려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는, 조금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항상 마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법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겠죠.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은 댓글도 한 번씩 보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학교에서 보통 보면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 때 나는 소음은 당신들은 신경 안 쓰냐.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그 청소 근로자들을 고소 고발한 그 대학생들한테 대해서 당신들이 그런 축제 때 내는 소음, 그거는 당신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주변에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정상적인 정식의 학교 행사고, 그렇게 시위하는 거는 사실은 정식 학교에서 계획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항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 축제 할 때도요, 학교 축제 자체를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굳이 외부인이라고 안 하더라도 학생들이 거기 재학생들이 총 뭐 한 뭐 넉넉 잡아서 한 5,000명? 10,000명? 뭐 있다고 쳐요. 있다고 치더라도 그 10,000명 100%가 다 학교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즐기고 있을까요? 그게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을까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은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권리 같은 거를 조금은 이렇게 양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축제를 가지고 와, 당신들 왜 이렇게 소음 발생시키느냐, 그러지는 또 않잖아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학생들이 배워나가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학생회관에서 하는 이 시위는 말이죠, 조금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소한 학생의 이제 마음, 심정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거기 이제 나와서 그렇게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하는 방법은 또 어떻겠나.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반대로 시위하는 측에서도 자신들이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요, 접점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자기 객관화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느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맞는 상황이냐, 적절하게 우리는 행동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권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어떤 거를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서로 간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무조건 우위에 있다, 한쪽의 권리가 훨씬 더 우선한다, 뭐 이렇게 보다는 아마도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겠죠. 소송을 가게 되고 그런 법률 관계를 막 따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다툼을 뭐 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더 우월한 권리인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걸 따지겠지만 그거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둔다면 조금은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 양식에서 좀 마음을 열고요. 사실은 답은 없는 거니까요. 서로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학교 공간의 가치라는 거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일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공간들에서 항상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능풍부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금요일날 일찍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